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총장 윤희태입니다. 국회가 문을 연다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물러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문희상 의장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1기 활동에 이어서 지난 2월 말 2기 활동을 마치고 앞으로 연말까지 3기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기는 7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한편 1기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혁신 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1기 혁신자문위원회가 제도, 예산, 인사, 조직 분야에 제안한 총 19개 과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7개 사항은 문희상 의장께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시행 완료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보조금 단체와 의원 연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하자는 혁신의 의견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국회 역사상 최초로 삭감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제안한 삭감액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편성된 예산을 그냥 지급해오던 과거와는 달리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획기적 제도 개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외부의 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출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출장 경비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임시국회가 개원합니다만 국민들은 국회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국민들은 국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기 혁신자문위원회는 1기 권고사항을 포함한 총 23개 권고사항을 마련했는데 이 23개 권고사항은 모두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개 권고사항 중 한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혁신자문위원회는 정보 공개 선진국인 영국 의회를 모델로 하여 국회 백서 발간을 포함한 혁신적 정보 공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가 제대로 실현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지현 국회 혁신자문위원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지현입니다. 오늘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기 혁신자문위원회는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1기 혁신자문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매듭을 짓지 못한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기 혁신자문위원회는 문희상 의장님이 강조하신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기 혁신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의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 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 영향제도 분석 도입, 입법 청원제도 개선 방안, 국회 정보 공개제도 개선,
윤리 측이 징계 의결 시한 신설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제2기 혁신자문위원회는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쪽지 예산 근절 방안, 국회 내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방안, 국회 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 직급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는 정해진 의사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국회가 공전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서 삭제되었던 공직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회피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충돌의 판정 주체를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의 중립적인 심의기구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쪽지 예산의 근절은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정 지역구에 대한 예산 증액은 예결위 소위원회가 아닌 간사 중심의 일명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예결위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식으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넷째, 국회 내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국회 본청의 내부 공간은 원칙적으로 의원과 교섭단체의 입법 및 심의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 파견 기관이 점유하는 공간은 공유 공간으로 최소화하여 사용토록 하여 본청에서는 퇴거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회 및 국회 사무처 소관법인의 점유 공간은 청사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는 제1기 혁신자문위원회에서 국회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직원 제안 사안 중에서 특히 인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사무처 내 직렬 대비 직급 간 인사상의 불균형, 의원 입법활동 강화 및 활성화 관련 업무의 증가, 행정부 및 사법 간 유사 직렬 및 직급 간 비교 등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소수 직렬과 하위 직급의 승진 적체 해소 방안 등 중장기 인력 운영 방안을 도출,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제2기 혁신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안건의 제안뿐만이 아니라 제1기 혁신자문위원회의 제안 내용의 이행을 점검하는 데도 크게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상임 및 상설 소위 의무화 및 정례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영향제도 분석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회 입법조사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시한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연구직 공무원 보직 임용 기회 부여 및 채용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 예산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회 입법조사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장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 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 국제 감시단의 신상도 대표 총리인데요. 저희 단체는 공직 기강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각 기관이 할 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민간 단체로서 국제 감시단을 창립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직접 당하기도 많이 당했어요. 특히 내에 이 지금 기자 2년 하는 것도 기강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부터 해서 출입 기자까지 제가 제안을 할 테니 조만간 일정을 잡으셔서 공개 연락을 요청합니다. 명함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수가 전혀 없어요. 거기다 대고 무언가를 했다고 하셨나요? 뭐 질문이 있어요? 예. 아니 여기 오늘은 이게 또 대부분이 개혁하려고 해도 되게 혁신적이긴 한데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더라고요. 법 개정 사안. 네,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런 뭐 묘칙이나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요번에 원고와 운영위원회에서 큰 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열리지 못해서 운영위가 그렇게 안 열렸어요. 아마 이번에 운영이 열리면 많은 것도 반영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받는 것은 아주 애매하게 수업 이해 충돌 받는 어려운 거는 우리 심재현 위원장 쉬운 것만 나왔어요. 이해충돌 받는 것은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충돌 방지법 애초에 처음에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제출을 했을 때 그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살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아무리의 권고만이 아니라 지금 의원들이 법안을 이렇게 제출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우리 여기 그래서 원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법안이 몇 개 제출이 네, 법안이 상당히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안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들이 다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적 회피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내규로 해야죠. 법보다는 내규로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그 공직자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법안 그런 사안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 그런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법안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정무위원회 논의관련해서 7개 하게 8개 하게 삭제가 됐었어요. 그걸 다시 살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란 법을 개정할 건지 별도 시국에 불구하고 아니 정부에서 나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할 거니까 그쪽 여기 혁신 자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대답 어떻게 그러니까 원지수를 잘 찾아서 질문을 해요. 그냥 그 위원회에 맡기시겠다는 거죠. 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법안 개정 의원들이 개정하는 그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그러한 개정 취지안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그 결과 개정 보고서를 이미 의장님한테 아니야, 보고한 어떻게 걸로 하면 지금 나와 있어요. 걸로 아는데 네. 의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뭐 본관 충실히 예. 반영을 해서 법안 그 의견 내는 건 운영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마지막 국회 의원들의 접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 아무튼 입장에서 근데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접하라고 이게 오면은 저는 그 연구 용역인이 이런데 쓰이던 거 그거 혹시 자문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다 근절이 되고 그전 같은 건
저 사료 의장 충남 왔다 오면 뭐 용역 하더니 보도 하나 2천만 원짜리 다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 그 뭐 예산은 좀 했다고 그러지만 그 낭비성 놀러 가는 그 무슨 저희 국회 보조금 받는 단체들을 이제 그거 올해는 그 예산을 지들이 좀 살렸지만 함부로 못 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외교 그 자문위원회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전처럼 이제 갔다가 와서 각색해가지고 못 내고 보고서 할 거고 그럼 뭐니 해도 좀 달라지는 거는 내가 와서 보니까 국회 감처가 뭐든지 감추려고만 해요. 그 작년에 소송에서 다 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소송 많이 내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새 다 죽었어요. 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우선 공개하면은 한편 뭐 요새 보고사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알바쓰는데 이거 내놓으라는 자료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잘못 공개하면은 의원들한테 제일 살려. 그거 왜 쓸데없는 거냐고 내놓냐고 하는데 이제 다 내놓겠다. 그게 제일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여기 맨날 소송하고 지랄하는 데들한테 국회 요새는 시원시원하게 다 내놓는다는 게 제일 달라진 점이라 좀 그런 걸 써요. 그런 거는. 보완하는 지금 상 총장님 말씀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하자면 자료 요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의원 사무실 직원들이 지금 밤을 새서 하고 지금 말씀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쓸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모든 내용이 다 백서라든지 또 국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개되도록 제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충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제도가 완비되면은 모든 것이 홈페이지나 백서를 통해서 다 공개될 걸로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윤리TV 징계, 윤리TV 징계 시한을 보겠다는 것이 실패 법안을 하셨는데 예정이랑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윤리특위에 여야가 제소를 하지 않습니까? 윤리특위에서 그걸 결정할 시한이 없어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사유들이 이르다가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을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30일 내에 윤리특위에 올라오고 다시 가부간에 결정을 하고 만약에 30일이 가지고 모자라면 30일, 60일 안에는 가부간에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 징계 저기를 남발을 했어요. 그것이 회기 그렇게 말해야 자동으로 다 없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기 처리 시간을 징계와 처리 시간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을 지금 자문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기한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도 의원들이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부분이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